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로 먹는 행정법의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오시는 많은 수강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를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변호사는 왜 행정법을 가르치는가? 그렇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과목 중에 왜 제가 행정법을 가르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부제로는 왜 여러분들이 날로 먹는 행정법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주제가 일맥상통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조금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행정법 하면 어떤 과목이라고 느낌이 딱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행정법 하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재미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공부 중간중간 나오는 그 용어들이 생소하기도 하고 뜻도 어렵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아니 한글로 되어 있는 과목인데 마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과목이죠. 내가 분명 우리나라 글을 잘해서 읽을 수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은 학생들의 합격 후기를 보면 다른 과목은 몰라도 이 행정법에서만큼은 6분 컷으로 끝났다, 7분 컷으로 끝났다, 행정법 덕분에 다른 과목을 푸는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이런 후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행정법에 대한 그 과목 자체의 총평을 해보자면 어렵게 배워서 쉽게 푸는 과목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스쿨에 들어가서 행정법 공부를 할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용어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강의는 길고 또 지루하고, 하지만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과목이었거든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행정법을 피해 가시려고 하면 안 되는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날로 먹는 행정법 강의를 기획할 때 한 가지 핵심 목표를 세운 게 바로 쉽게 배워서 쉽게 푸는 강의를 만들자, 교재를 만들자 라는 그 목표 하나로 날로 먹는 행정법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초심을 한 번 더 되짚게 됐는데요. 어렵게 배워서 쉽게 풀 수 있는 과목이란 거는 기존 수강생들이나 과목 분석 트렌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면, 저는 기존의 강의들과 차별할 수 있도록 행정법 자체를 쉽게 배워서 시험장에서 문제도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지 행정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객관식 시험 준비에 최적화되어 있는 날로 먹는 행정법.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시험이 사례형과 기록형까지 커버해야 되는 시험이었다면 결코 쉽게 배워서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확신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사지선다 20문제의 객관식 문제를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객관식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유형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데요. 먼저 서술형 같은 시험은 논리를 이해하고 암기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히 답만 안다고 고득점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식 시험은 결론을 암기했는지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논리까지 통으로 외워서 달달 써야 하는 서술형 문제와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즉, 객관식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 시험은 어떤 지문을 내어놓고 이게 맞냐 아니냐만 골라내면 되는 OX 퀴즈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수험 지식의 습득 단계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저는 총 6가지 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무지. 아는 게 없다는 뜻이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한 번쯤 들어본 것 같다. 약간 상식이라던가 아주 살짝 맛보기 공부를 한 학생들의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다음 3단계, 뭐가 문제인지는 아는데 결론을 모른다.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거의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지 못하는 학생들의 대부분 수준이 딱 3단계입니다.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봤기 때문에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고 이 개념이 여기서 OX가 항상 헷갈리는 문제인데 답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찍신에 맡기는 순간이 되는 거죠. 운 좋아서 맞히면 맞는 거고, 운이 나쁜 건 아니지만 실력이 안 돼서 틀리는 거겠죠. 자, 그 다음 4단계. 뭐가 문제인지는 아는데,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논리는 모르지만 결론은 아는 것. 자, 이 단계가 바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객관식 시험을 준비한다면 이 4단계까지 수준이 올라와야 되는
습득 단계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례형이나 기록형은 결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 사안에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논리를 손으로 풀어서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답만 알아서는 고득점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객관식은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O냐 X냐 이것만 알면 틀리고 맞고가 바로 결정되기 때문에 바로 이 4단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준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럼 5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논리뿐만 아니라 결론을 알고 있다. 퍼펙트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럼 날로 먹는 행정법은 4단계 수준으로만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공부를 할 때는 5단계 혹은 6단계 수준으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개념을 잡고 난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는 회독 단계에서는 객관식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4단계 수준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마음으로 빨리 회독수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객관식 시험 역시 5단계 혹은 6단계 수준으로 준비를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게 가능하다면 하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고시 시험들은 시험 준비의 양 자체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5단계와 6단계를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유지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례형이나 기록형이 끼어있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5단계와 6단계를 유지해가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차에 따라서 10년 이상 공부를 해도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굳이 5단계와 6단계를 시험장에 가기 그 직전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잡을 때는 5단계, 6단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기출문제를 회독하는 순간에는 5단계, 6단계에 집착하지 말고 4단계만 되더라도 빨리빨리 넘어가서 차라리 한 번 더 회독수를 늘리는 게 더욱더 효율적인 공부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4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회독수를 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5단계가 또 기억이 나고 그러다 보면 회독 속도 자체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행정법을 마스터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더 줄이게 되는 거죠. 아주 간혹 성격상 선생님 저는 객관식을 준비하더라도 논리부터 결과까지 무조건 다 이해하고 암기가 되어야지만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학생, 차라리 3단계보다 더 위험한 학생들이 바로 5단계와 6단계를 고집한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시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내가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요령과 사례형 기록형을 준비하는 그 시험 방법을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한번은 되짚어 보아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객관식 시험을 준비할 때는 4단계와 5단계를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기본 강의와 회독수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6개 단계에 좀 비유를 해보자면 기본 강의, 즉 기본 이론을 배우는 시기는 5단계 혹은 6단계를 유지해야 될 시기라면 회독수를 올리는 시기는 상대적으로 4단계에 가깝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날로 먹는 행정법은 어떤 프로세스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바로 기본 강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회독수를 최대한으로 늘리는 기조로 강의는 기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저 역시 온라인 강의로 기본 강의부터 듣기 시작했었는데 기본 강의가 너무 길고 굳이 이 단계에서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개념들까지 모두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혹자는 내가 기본 강의에서 설명한 이 내용이 혹시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선생님이라고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서 모든 개념과 사례들을 설명을 하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이유는 그 선생님이 나중에 시험 문제 적중률이 이 기본 강의에서 얼마나 높은지, 즉 시험 문제로 나온 이 20문제가 100강이 넘는 강의에 모두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아서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본 강의에서는 그 수준에 맞는 개념과 실제 기출에서 자주 반복되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개념을 다져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법 마스터 방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3개월 혹은 4개월 동안 100개가 넘는 기본 강의를 하루에 몇 시간씩 풀로 돌린다면 거기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면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3-4달씩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행정법 이 한 과목만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아니고 또 더욱 중요한 거는 그럼 3-4개월 뒤에 다시 첫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마스터했다는 느낌이 날까요? 여러분 기본 강의 1순환 해가지고는 내가 이걸 봤던가? 아까 단계로 따지면 2단계 혹은 3단계 수준으로 습득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따라서 3-4달 동안 그 많은 강의를 열심히 들어봤자 다시 첫 번째 장을 펴면 이건 외국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날로 먹는 행정법 강의와 교재는 기본 강의를 컴팩트하고 간결하게 하지만 결코 허술하지 않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막 시작하는 기본 강의인 만큼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와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대신 기출문제를 회독하는 강의와 교재들을 더욱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준비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행정법에 대한 자신감도 갖고 시험 점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한 게 바로 제 날로 먹는 행정법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간혹 이렇게 두꺼운 기본서를 시험장까지 가져가려고 정리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아침 일찍 가더라도 내가 봐야 하는 과목 수들이 많은 만큼 그 무거운 책들을 다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가는 길에 지칩니다. 오히려 남이 써놓은 그 두꺼운 책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운다기보다 간결하고 컴팩트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손으로 채워가면서 자기만의 최종 노트를 만들어서 최대한 얇게 시험장에 가져가서 시험 직전에 수회독을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는 목적이자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날로 먹는 행정법은 객관식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강의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부터 수많은 시험을 치러 왔습니다. 사지선다 혹은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도 수도 없이 풀어봤을 텐데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4개나 5개 지문이 모두 헷갈려서 문제를 못 풀었던 적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공부 자체를 안 한 학생들, 아까 1단계 수준의 학습 지식을 가진 학생들은 4, 5개 지문이 아니라 문제 자체도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했다면 결국에는 1-2개 지문이 헷갈리게 되어서 정답을 맞추냐 못 맞추냐로 결론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출제자도 마찬가지로 4개 지문, 5개 지문을 모두 헷갈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질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2개는 매우 쉽게 지문을 구성하고 결국 1-2개 지문에서 OX를 가려낼 수 있는지 이게 바로 객관식 시험의 핵심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1-2개 지문이 나왔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오답을 골라내고 정답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해독수를 늘려야 된다. 기본 강의 해독수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해독수, 그 중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회독수입니다. 올해 있었던 지방직 시험에서도 80개의 지문 중에 70개 이상, 많게 보면 75개가 기출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 기출문제의 비중은 가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에서 3-4개월 동안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그 뒤에 보면 또 도로묵 같은 공부 방식을 고수한다면 결코 1년 내에 많은 과목들을 마스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법 공부, 날로 먹는 행정법을 통해서 행정법 객관식 공부를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체내화시켜서 행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수험 생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드립니다.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볼까요? 왜 여러분들이 날로 먹는 행정법을 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회독수를 늘림으로써 자신감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점수가 폭발한다고 제가 적어 놓긴 했습니다. 폭발이란 단어는 좀 약간 제가 좀 오버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이 고득점을 넘어서 폭발할 수준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단어를 썼고요. 두 번째는 행정법을 생각보다 빨리 마스터하게 되면은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남들과 같은 시간 안에서 한 과목이라도 조금 더 빨리 마스터한 후에 다른 과목을 더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날로 먹는 행정법 안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예전에 법 공부를 할 때 강의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강의들이 학습의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간혹 시험 공부에 대한 조언을 주는 강의에서는 무조건 열심히 해라,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라 라는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물론 어느 때는 죽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에서만큼은 강의도 들으면서 마음도 치유되는 그런 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즉 날로 먹는 행정법은 건전한 멘탈을 만들어내고 이를 유지하는 데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제가 실제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방법 그리고 요령들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전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험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꼽으라면 단연코 건강일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항상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두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건강에는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있겠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직 20대 혹은 30대입니다. 물론 그 이상의 학생분들은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대부분의 젊은 학생들은 육체적인 건강은 술만 먹지 않으면 크게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정신적인 건강, 즉 멘탈을 잘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특히나 행정법 같은 경우는 날로 먹는 행정법을 많은 수강생들이 듣게 되면 앞으로 학생들이 행정법에서 고득점 맞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누가 얼마나 스테이블한 멘탈을 유지해서 시험장까지 이를 이어가서 정답만 고르고 시험장을 나올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사실 저는 어떠한 시험에 있어서 그게 공무원 시험이든 혹은 변호사 시험이든 그 직업과 관련된 최소한의 지식 역시 평가되고 거기서 고득점을 맞은 사람들이 합격했다는 사실 자체도 존중할 만하지만 적어도 1년 이상의 수험 생활이 요구되는 그 시험들을 준비하면서 그 기간 동안 안정적인 멘탈을 유지해서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 점이 매우 존중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면 적어도 그 수험 기간만큼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해야만이 나중에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 냉정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수험 기간에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어쩌면 국가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격 자체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시험장 안에서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것 외에도 시험장 밖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날로 먹는 행정법은 제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맞닥뜨리게 되고 또 그때마다 이겨냈던 수험 생활과 관련된 노하우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함께 공유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수험 생활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멘탈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수험 생활 자체가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수험 생활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유튜버나 공무원이 아니라 수험생이 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물론 간혹 수험 생활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은 나는 수험 생활이 행복해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 역시 힘든 수험 생활에서 나름의 방법을 터득해서 이를 이겨내고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날로 먹는 행정법을 통해서 행정법도 마스터하고 건전한 멘탈도 유지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수험 생활을 위해서 저 역시 매일매일 고민하고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역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준 여러분들 자신에게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고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는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